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에 들어간 글꼴, 윈도우 비스타에서 처음 채용된 맑은 코딩, 삼성그룹, 현대카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기업과 언론사의 글꼴을 만들어낸 주인공. 한글 글꼴의 선두자, 산돌 커뮤니케이션의 석금호 대표다. 30년간 약 600종의 한글 글꼴을 만들어낸 그가 만든 작품은 생활 어디에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다. 한글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산이라는 신념으로 한글 사랑과 글꼴에 대한 열정을 실천하고 있는 자타공인 한글 전도사 석금호 대표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한글 글꼴 개발에 매달리기 시작한 지 30년. 자타가 인정하는 한글 전도사가 있습니다. 오직 한글에 대한 사랑만으로 걸어온 한글 글꼴 인생의 외길.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이야기. 산돌 커뮤니케이션의 석금호 대표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회사가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글꼴 회사고 네, 그렇죠. 회사 명칭이 산돌 커뮤니케이션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산돌 무슨 뜻인가요? 이 산돌이라는 말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네. 거기에 그 예수님의 별칭, 그러니까 닉네임을 그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산돌 대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한 이유는 이거죠. 그러니까 돌은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는데 살아있는 인격체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인격체로서의 진리라는 뜻으로 이제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또 마침 또 석시고 돌 석시거든요. 또.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너무 그 의미가 좋아서 회사 이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글꼴을 많이 만드셨을 텐데 저 일반 시청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글꼴 어떤 것이 있나요? 대중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조선일보에서 연재했던 그 광수생각이라는 그 만화가 있었는데 그 광수 씨가 개발한 직접 이제 손으로 쓴 손글씨인 광수체, 산돌 광수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죠. 그럼 이제 글자체에 어떤 특정한 글자체를 만들 때는 그 어떤 틀이나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 몇천자를 똑같은 그 맞습니다.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얼굴을 가져야 되니까 어떤 그 글자마다의 동일한 어떤 시각적인 또는 디자인적인 특징이 통일돼야 되니까 그 통일 작업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럼 이제 그런 글자들을 만들 때 네. 그 몇천자를 하나씩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초성, 중성, 종성 중에 어차피 기억이라도 종성으로 가면 기억은 이렇게 꺾는다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그냥 조합해서 쭉 프로그램화 시키나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통된 모듈에 해당되는 한글 자소를 주로 집중적으로 디자인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완성형 글자로 그것들을 다 보내서 하나의 어떤 그 완성형 글자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 과정은 조금 생략이 되긴 하지만 2350자를 우리 디자이너들이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한글의 서체 개발은 단순하지 않다. 영어는 알파벳 대소문자 52개의 서체를 개발하면 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수많은 글자 조합을 만들기 때문에 2350개의 글자를 모두 디자인해야 하고 한자에 비해 조형을 맞추기도 어렵다. 그럼 글자체 하나를 만들 때 디자이너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 이제 아무래도 여러 명이 달라붙으면 한 서체에 여러 명이 붙으면 통일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
디자이너당 한 서체를 개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제 좀 스케일이 큰 그런 작업을 할 때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한 글꼴을 이제 담당하게 되죠. 그럼 그 글꼴을 두 사람이 하게 되면 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보통 한 사람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서체의 한 굵기를 완성해내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직접 디자인 하고 계시나요? 저는 주로 이제 디자인 실무는 안 하고요. 이제 디자인 어떤 개념 그런 컨셉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스케치하거나 뭐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또 제공해주거나 뭐 이런 일은 제가 아직도 관여합니다. 그럼 이제 글꼴이라는 것은 글을 쓰는 데는 뭐 어디든지 다 필요한데 그 기업들하고도 많이 함께 일을 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기업들하고 하셨나요? 네, 뭐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그룹, LG, 현대,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뭐 현대백화점, 뭐 국립현대미술관, 뭐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현대카드 전용 서체, 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을 하고 그동안 일을 했죠. 그동안 이제 그 많이 오픈된 그런 서체들도 꽤 많은데 왜 그런 서체들을 쓰지 않고 굳이 기업들이 전용 서체를 쓰는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죠. 과거에는 그냥 로고 타입 또는 뭐 이렇게 심볼 이거 가지고 기업의 어떤 정체성, 어떤 개성을 또 차별화를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났는데 그 어떤 CI 가지고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기네 회사의 어떤 개성을 강하게 다양한 분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 얼굴을 가진 그런 폰트를 개발해서 그걸로 뭐 CF 이렇게 현대카드가 이제 사례가 되는데 CF라든지 뭐 회사의 소개서라든지 그 외 모든 회사를 어떤 알리는 그런 모든 홍보물에 자기네들의 개성이 가득 담긴 그런 폰트를 사용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현재 산돌의 가장 큰 사업 분야는 기업 시장이다. 삼성그룹, 현대카드 등 많은 기업들이 기업 전용 글꼴 개발을 의뢰했다. 기업 전용 글꼴을 도입하는 이유는 기업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구글도 산돌의 글꼴을 채용했다.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이 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했다고 하는데 이 타이포그래피가 이 글꼴 개발을 말하는 건가요? 타이포그래피는 좀 범위가 넓은데요. 글꼴을 개발하는 분야, 그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글꼴을 대중들이 읽기 쉽게, 그다음에 또 디자인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보이게끔 하는 어떤 그런 운용, 이 두 분야를 포함해서 보통 타이포그래피 분야라고 하죠. 아, 그러면 이제 글꼴이라는 것은 이제 예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보기 편해야 되겠네. 뭐 가독성도 좋아야 될 테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발하나요? 네, 일단은 글자의 기능이 이 글꼴의 기능이 읽고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우선적인 기능이니까 가독성을 가장 우선시 고려하죠. 개발을 할 때 세리프를 모양이죠. 기둥의 모양을 넣느냐 안 넣느냐. 또 글자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다음에 굵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실제로 썼을 때 조판을 했을 때 글씨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또 자간을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또 행간을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독서할 때 또 글자를 읽을 때 아주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전문 지식이 있어야 사실은 폰트도 개발할 수 있고 또 만든 폰트를 효율적으로 또 이렇게 읽는 사람이 피곤하지 않게 어떤 신문을 보면 또 어떤 책을 보면 너무 빨리 피곤해져요 눈이. 그래서 눈을 감게 되고 다시 쉬었다 읽게 되고 있는데 그게 다 어떤 그런 그 가독성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한글 글꼴 개발에 종사하신 지 지금 30년이 지나셨다고 하는데 네. 그 30년 전에 이 글꼴 개발에 종사하게 된 건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런 미국 잡지 회사의 한국어판 네. 거기에 이제 그 미술 편집장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당시에 70년대 말입니다. 78년도쯤 됐는데 당시에 일본에서 이제 사진 식자기라는 새로운 조판 기계가 수입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식자 방식의 조판, 활자 조판 이 방식이 오기 전에는 나팔자, 그렇죠. 과거에 600년 예전에. 동안 예, 이어져왔던 예. 나팔자로 조판을 했고 책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가 오면서 기계만 온 게 아니라 수입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장착된 오늘날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그 한글 판이 있거든요. 이 한글 판까지도 같이 일본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아, 한글 글자를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수입했어요? 수입했어요. 100% 수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었던 모양이네요. 우리가 많이 기술이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글을 수입하는 일이 생긴 거죠. 이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저는 큰 충격이 너무 커서 다른 것보다도 제 개인의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나라도 한글을 이런 수치를 앞으로 당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서 사표를 내고 나와서 조그만 작업실을 얻어서 한글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에 관한 한 독립군이셨네요. 저는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었는데 예. 어쨌든 예. 예. 당시 국내에는 한글 글꼴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었다. 일본에서 수입한 한글 글꼴이 없으면 책 한 권도 출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실. 당시의 명조체, 고딕체 등 한글 글꼴은 모두 일본 기업에서 만들어졌다. 스스로 한글 글꼴 개발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산도를 탄생시켰다. 그럼 그 당시에는 뭐 글꼴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을 텐데 당연합니다. 그러면 개발하느라고 또 상당히 힘드셨겠어요? 네, 그 당시에는 뭐 다 붓과 이렇게 얇은 펜으로 직접 그 두꺼운 그런 그 합지에다가 일일이 한자 한자 그려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이제 당시에 제가 다녔던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헤드라인 그런 표제 글자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그 다녔던 회사에서 이제 일을 줘서 그 작업을 또 한 1, 2년 정도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럼 문제는 이제 다이제스트에서 작업 일감은 좋지만 네. 그 외에 글꼴에 대한 판로가 거의 없어서 네, 아예 그 없었어요.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 강의로 강사료 조금 나오는 걸로 이제 월세 내고 예. 이제 제자 한두 명 나 도와주는 제자 한두 네. 명 이제 교통비 주고. 예. 근데 저는 그 외에 아무 생각도 없이 사명감 또 기쁨 뭐 이게 여기에 이제 취해서 어려운지도 모르고 3년 동안 사실 세 끼를 라면만 먹으면서도 너무 행복하게 그러셨군요. 그런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네. 글꼴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빛을 보게 될 거라는 걸 뭐 얘기할 수는 전혀 없었죠.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예. 컴퓨터라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조판 환경, 글꼴 환경이 이렇게 다가올 거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니까 네. 지금은 이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많이 또 수출도 하고 하신다면서요? 네,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글로벌화되니까 예, 예.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뭐 스마트폰이든 그런 기기들을 국제적인 시장에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문자 셋이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명한 그런 그 글로벌 기업들이 저희 회사에게도 자기네들의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한글 폰트를 개발해 달라 이런 요청이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오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뭐 보니까 뭐 핸드폰에도 글꼴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거기에도 우리 대표님의 글꼴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국내에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와서 아이폰용, 또 아이패드, 그다음에 애플의 전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폰트를 저에게 라이선스로 요청을 해와서 저희가 제공을 했죠. 그럼 지금 현재 매출도 굉장히 상당히 많아졌는데 보람도 크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그 뭐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억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제품 속에 저희 회사에서 만든 고딩 네오 시리즈인데요. 그 폰트가 다 탑재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그렇죠. 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죠.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에 들어간 글꼴 애플 SD 고딕은 산돌이 야심차게 출시한 산돌 고딕 네오 시리즈다. 윈도우 비스타에서 처음 채용된 맑은 고딕도 산돌이 만들었다. 세계인이 사용하는 산돌의 글꼴은 한국 최고의 품질을 가진 글꼴이다. 지금 이 산돌에서는 그 산돌엔 글꼴체에 대해서 어떤 역사성도 중시하고 또 질적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 어떤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네, 정신으로 네,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특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조선일보의 이제 네. 가로쓰기 서체로 네, 네, 네. 알려졌는데 네. 그 당시에 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당시 이제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신문들이 다 바뀌면서 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세로쓰기용 글자를 그대로 가로쓰기로 이제 갖다 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이 조판에 그런 가독성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도전한 신문사가 조선일보였고요. 조선일보의 그런 어떤 그 생동감 있는 어떤 그런 조선일보의 서체만이 가지는 그런 어떤 장점들을 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해와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결국은 이제 조선일보 측에서도 만족을 하고 독자들도 만족을 하고 그런 아주 성공적인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후에 네. 또 이제 중앙일보 서체도 네. 만드셨다는데 네. 그럼 조선일보 서체를 만들었으니까 네. 중앙일보 서체 만드는 것은 뭐 비교적 쉬웠나요? 아니면 완전히 또 새로 만들었나요? 아무래도 그런 프로세스는 이미 신문사하고 충분히 이제 뭐 1, 2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되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어려웠던 점은 중앙일보가 조선일보에 상당히 이제 경쟁지라는 어떤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중앙일보도 사실은 그 경쟁지의 폰트를 만든 저희 회사를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미 프로젝트를 완성해 놓은 거에 대한 좋은 평가를 그쪽에서도 믿어주고 저희한테 일을 맡겼고요. 다만 이제 컨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앙일보는 상당히 그 당시에 젊은 어떤 층들에게 호감을 갖는 그런 기사와 또 어떤 정책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저희도 이 신문 활자 자체를 상당히 생동감이 있으면서도 좀 발랄하고 또 젊은 층들이 상당히 이렇게 그 편안하게 와닿는 그런 현대적인 감각을 부여해서 역시 중앙일보 프로젝트도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글을 글꼴을 개발하시면서도 네. 한글 사랑이 아주 남다르신 것 같은데 네. 한글을 위한 어떤 뭐 단체도 조직하고 뭐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던데. 한글 단체는 제가 조직한 게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한글 문화연대 공동 대표로 제가 역임을 했었고요. 아, 예. 산돌 투어링 뭐 이런 어떤 그 테마로 해서 10년 동안 무료 강의를 해줬죠. 그리고 한글 체험 박물관도 세우셨다고 하는데 체험 박물관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나요? 네,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더 많은 우리 이제 그 대중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일이의
예술 마을이죠. 거기에 이제 설립을 해서 운영을 지난 4년 동안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가 한 20년 동안 버려진 너무 소중한 한글 활자와 관련된 그런 수많은 자료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없으면 일본에 가서 10번씩 찾아가서 거의 이제 버려지는 것을 구입해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그런 모았던 그런 자료들을 전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재미있는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 수 있고 한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것을 동시에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글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한글 상품 회사도 만드셨다는데 네. 한글로 어떤 상품을 만드셨어요? 예, 뭐 한글 상품은 저희 자회사 중에 이제 작은 자회사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한글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거든요. 한글을 쳐다보면 뜻은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오히려 영문에 비해서 한글을 더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영문 티셔츠는 자신 있게 입기도 아니지만 한글 티셔츠는 꺼려하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것은 한글이 얼마나 문화적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면 한글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글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뭐 티셔츠, 그다음에 뭐 명함 지갑,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런 어떤 그 팬시 상품들 뭐 이런 종류들을 저희가 꾸준히 생산을 해내고 있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산돌 커뮤니케이션의 한글 상품 자회사 산돌티움은 문구류, 스티커 등 다양한 한글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일러스트와 타이포그라피가 결합된 바른생활 시리즈는 SNS 등에서 이모티콘으로 제공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 대표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폰트가 있다면, 글꼴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뭐 제가 디자인한 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름은 좀 그런데 제비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기존의 명조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서체라고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서 이것을 현대적인 어떤 분위기를 접목을 해서 상당히 이렇게 모던한 모양의 명조체를 제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출판사의 책 표지는 지금도 아주 그 가장 애용하는 그런 글꼴이죠.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일본 활자를 수입하는 데서 결국은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글꼴 개발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초기 단계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글 디자인 또 폰트 디자인 쪽이겠죠. 이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품질이 우수한 마치 스위스가 헬베티카라는 설치 하나 가지고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정말 이 품격 높은 서체 하나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그런 그 폰트 디자인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요. 일단은 다양한 폰트를 품질이 좋은 폰트를 개발하는 것. 그것 외에 또 이제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글의 어떤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영향을 준 책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자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좀 소개 좀 네네. 해주시죠. 굿 그레이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예, 이 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100년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뭔가 특별한 가치가 있다, 철학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경건해졌어요. 기업들도 이렇게 정직하게, 그 다음에 정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높은 가치를 목표에 두고 끊임없이 자기 그 변화를 추구하고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오랜 가치를 대중에게 기업을 통해서도 이렇게 세상에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그 원칙들을 그 책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장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고 배운 점이 많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글꼴 디자인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지금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 또 역경을 딛고 일어서려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희망의 말씀을 드릴 거는요. 한글은 인류가 만든 지적 자산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글이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의 근간이 된다는 것은 세계 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이 있는 한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꼴 디자이너 산돌 커뮤니케이션의 석구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활자 역사 중에서 특히 디지털 활자 역사는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발전의 역사에 바로 석구모 글꼴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글꼴은 쉽게 복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얻기도 어렵지만 석구모 대표에게 글꼴 디자인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생 짊어진 사명입니다. 석구모 대표의 지극한 한글 사랑이 산돌이라는 이름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어 앞으로도 더 많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한글 글꼴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